변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변류기는 전류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류를 검출해서 과전류 계전기, 이 과전류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따라서 전류를 어떻게 검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변류기의 전류 방향을 기억을 해야 돼요. 변류기의 기호를 기억하고요. 변류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이쪽은 1차, 이쪽은 2차로 되어 있어요. 1차 측을 표현할 때 K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전, 부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2차 측을 표현할 때 KL이라고 해요. 소문자, 다음에 대문자 이렇게 구분하죠. 자,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부분은 좀 지우고요. 전류 방향을 기억해야 됩니다. 1차 측의 전류가 들어오는 방향이 이렇게 전류입니다. 자, 이쪽이 당연히 한전 측이니까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그러면 변류기 2차 측에 나가는 전류 방향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변류기가 기준이 감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극성 변류기, 가극성 변류기, 감극성 변류기, 극성 아시죠? 변압기 극성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감극성 기준에서 전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모르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어떻게 합의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요 전류를 I1이라 그러고 요 전류를 I2라 그러죠. 그래서 이 I2가 최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A가 되는 거죠. 이걸 2차 전격이라고 하죠. 2차 전격. 변류 B 나오는데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요것은 계산을 해야겠죠. 1차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할 때 여기서는 여유까지 두죠. 여유까지 두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얼마 대 얼마라고 하는 변류 B가 존재하는 거죠. 변류 B.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를 검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검출하는가를 보면 이렇게 한번 보죠. 삼상 삼선의 경우는 이렇게 삼상 삼선식이 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삼선이죠. 삼상이니까 삼선이 되는 건 여러분들 잘 알겠죠. 이렇게 삼상 삼선이 있고, 그 다음에 변류기를 설치하는데요. 삼상 삼선의 경우에는 변류기는 2대를 설치합니다. 3대가 아니라 2대를 설치해요. 이렇게 변류기를 2대를 설치하고요. 2대를 연결하는데 전류를 각각 검출할 때 이렇게 검출해요. 전류계가 있고요. 다음 여기도 전류계가 있죠. 그리고 요 두 전류가 합성이 되는 겁니다. 합성이 돼서 어디로 가냐면 요 부분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전류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전류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렇게 전류가 측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가 A상, 편의상, B상, C상이라 그러면 A상의 전류는 이 전류계가 측정하겠죠. A상의 전류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여기서 측정이 됩니다. 요게 A상의 전류를 측정하죠. 요거는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는 요거는 C상의 전류를 측정하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합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와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합해서 요 전류가 되겠죠. 즉 여기는 A상의 전류라면 여기는 C상의 전류라면 여기가 C상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A상의 전류와 C상의 전류가 합성이 돼서 전류계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전류계로. 그럼 요 전류는 그럼 무슨 전류가 되느냐? 요 전류는 자연스럽게 B상의 전류가 됩니다. B상. 그러니까 이렇게 결선만 해도 A상, C상, B상 전류를 모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개념적인 이야기니까 잘 보세요. 원래 삼상교류는 A상과 B상과 C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0도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벡터로 그려보면
벡터로 그려보면 이렇게 120도 위상차가 있다. 요게 A상이고 요게 B상이고 요게 C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자, 이 지점에서는 어떤 전류였어요? A상의 전류하고 C상의 전류가 합의되는 거죠. 따라서 A상의 전류와 C상의 전류가 합의된다면 평형사변형의 법칙이 있겠죠. 평형사변형의 법칙을 적용해서 전류를 합성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그림이 조금 잘못 그려졌는데요. 원래는 정확하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형사변형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A상의 전류와 C상의 전류 합의됩니다. 그런데 자, 평형사변형의 법칙이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죠? 정삼각형이 되죠. 정삼각형. 이게 120도라면 여기는 60도가 되겠죠. 여기도 60도가 되고 여기도 60도가 될 거 아니에요. 정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평형삼상이니까 이 길이도 같아지겠죠. 결국 우리가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따라서 얘는 벡터적으로 보면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IB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IB가 되지만 마이너스 IB 크기로 보면 같은 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전류계는 방향을 측정하는 게 아니죠. 전류계는 크기를 측정하기 때문에 B상의 전류를 이렇게 측정해낸다. B상 전류. 자, 두 전류의 합은 곧 무슨 전류가 된다? 벡터적으로 B상 전류와 크기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변류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류 B. 변류 B는 요 1차 전류하고 2차 전류의 B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변류 B가 여기 지금 1차 전류, 2차 전류 B인데 전격을 선정하면 뭐 100대 5다. 100대 5다라고 하면 이 변류 B에 대한 의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100A일 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5A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변류 B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80A면 여기에 80A면 100대 5 변류기를 쓰면 여기는 얼마가 흐를까요? 그때는 4A가 흘러가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 변류 B가 몇 배니까. 그렇죠? 그 100 나누기 5 아니에요. 그 배수만큼 이 전류도 이 전류의 값이 이 변류 B에 의해 가지고 이걸로 결정이 된다.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변류 B는 큰 전류, 여기에 있는 큰 전류, 이게 100A든 1000A든 큰 전류를 최대 5A가 되는 거야. 최대 5A 이하로 변성하는 거죠. 그렇죠? 5A 이하로 변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류의 눈금은 이 변류 B에 맞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5A가 지시된다라고 하면 여기 20배짜리 변류비를 썼다 그러면 곱하기 20이 돼서 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삼상 삼선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결선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선하고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 전류가 지금 무슨 전류를 이야기한다? B상의 전류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삼상 삼선이 아니라 삼상 사선식, 우리나라는 삼상 사선식 쓰죠. 이렇게 삼상 사선식을 썼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류를 어떻게 검출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선이 몇 가닥이 와요? 삼상 삼선식이 아니라 사선식이기 때문에 네 가닥이 오겠죠. 자, 이때 변류기를 설치하는 것은 변류기는 한 대, 두 대, 세 대, 중성선에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성선은 사실 필요치가 않아요. 삼상 삼선식이니까, 삼상 사선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Y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류를 빼가는 거죠. 전류계를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류계를 연결하고요. 요 세 전류의 합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계를 연결한다 그러면 요렇게. 근데 요게 지금 그림 그리는 거에 조금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전류계를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하나 그려지고요. 이렇게 가서 여기 하나 그려지고요. 이렇게 가서 여기 하나 그려져서 전류계가 세 개가 합이 돼요. 여기서 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합된 것이 어디로 오느냐? 여기로 오는 겁니다. 중성선으로. 이런 형태로 돼요. 그래서 중성선에도 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요.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전류계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형태로 연결하는 것이 여기 접지가 될 거고요. 요걸 OCR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OC, GR 연결할 수 있어요. 전류계를 연결하면 전류가 측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호개전기를 연결하면 보호개전기가 동작하게끔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개전기다. 요거는 이제 보호개전기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명칭이 정해져 있어요. 변류기 Y결선처럼 보이지만 얘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잔류회로라고 해요. 잔류회로 방식. 변류기를 잔류회로 방식으로 연결해서 자, 여기는 이제 각상, 즉 A상, B상, C상이라면 A, B, C의 상에 대한 전류를 검출하고 여기는 중성선이죠. 불평형 전류죠.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즉 N상에 흐르는 전류를 얘가 검출하죠. 세 전류에 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보통 이제 뭐가 흐르냐면 지락전류 같은 것들이 흘러요. 그런 지락전류 같은 것들이 흘렀을 때 요걸 이용해서 지락보호를 한다는 거죠. 지락보호. 단락보호도 하고 지락보호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잔류회로 방식은 지락보호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삼상 3선식 같은 경우는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검출할 수가 없었죠. 삼상 3선식은 중성선 전류가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락보호를 변류기로는 할 수가 없어요. 변류기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접지형 계기형 변압기라고 하는 걸 쓰죠. GPT라고 하는 거. 그런 GPT라고 하는 걸 써서 영상 전압을 검출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삼상 3선식에 대한 지락보호, 삼상 4선식에 대한 지락보호. 삼상 3선식보다는 삼상 4선식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삼상 4선식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에 적용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가끔가다 이제 문제에서 여기 전류가 얼마인데 여기 전류가 얼마냐, 1차 전류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봐요. 뭐 그런 걸 이야기할 때에 그대로 변류비가 적용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변류비가 20배라면 요 전류치의 20배를 곱하면 바로 요 1차 전류가 계산이 되겠죠. 그 정도는 별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이런 두 전류의 합이 바로 전류계 지시치가 된다. 그리고 이제 변류비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문제를 만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물론 이제 차동 접속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보호 계전기 방식에. 그런데 지금은 요거는 이제 교차 접속, 차동 접속, 차동 계전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좀 다르고요. 차동 접속 방식 이거하고는 좀 다르고 변류기를 단순하게 교차 접속했다 뭐 이런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거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게 여기에 꼬여서 교차시켜서 접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전류가 IA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전류는 이렇게 나가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가 되겠죠? 들어오는 전류니까 이렇게 가보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전류가 IA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IC 전류는 그대로 가죠. IC. 그러니까 전류계로 흐르는 전류는
자, 여기서 전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IC-IA가 되죠. IA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합성을 하게 된다면 원래 가지고 있는 삼상벡터는 이렇게 120도 위상차가 있는 이 벡터가 원래 삼상벡터죠. 맞습니까? 이렇게 된 게 원래 삼상벡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IA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식을 다시 살펴보면 어떻게 살펴보면 되냐면 IC 플러스 마이너스 IA잖아요. 그러니까 IC에다가 마이너스 IA를 더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I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형사변형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값을 계산해내게 되죠. 그럼 각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 각도가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거기서 거기까지가 120도잖아요. 삼상이니까. 삼상이니까 120도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120도인데 그걸 절반을 잘랐네요. 이렇게 보면 절반을 잘랐네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되어지면서 절반이 잘라진 거죠. 마이너스 되어지면서 절반이 잘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60도가 된 거죠. 그리고 다시 평형 4변형이 되니까 또 절반이 잘라진 거죠. 30도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IC에 대한 개념. IC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그 밑변. 요걸 봐야 돼요. 요 밑변인데 요 각도가 30도고 요게 직각이라는 거죠. 여기서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 길이는 IC에 대해서 여기서 대문자로 썼으니까 대문자로 할게요. IC에 대해서 코사인 30도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IC에 대해서 2분의 루트 3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길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IC-IA는 요 길이도 있고 요 길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는 요거의 2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기 2배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없어지니까 루트 3배 전류가 흐른다. 루트 3배. 전류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보다 얼마가 흘러요? 루트 3배 전류. 요 전류보다 전류계가 루트 3배만큼 더 크게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에 대한 개념, 요거를 잘 좀 기억하고 예에 의해서 교차 접속했을 때는 전류가 루트 3배만큼 크게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1차 전류는 단순하게 어떻게 되었었어요? 1차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전류계 지시치에다가 변류 B만 곱해주면 됐었죠. 그런데 얘는 전류계 지시치가 실제 전류보다 루트 3배 컸기 때문에 그 루트 3배 컸던 것을 감안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감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컸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해줘?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야 1차 전류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관계,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1차 전류를 구하라고 한다면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정리가 되겠죠.